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고 시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크게 줬죠.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까지 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조정을 왜 받았고 지금 반등은 왜 나오는지 그리고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아니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좌 인증도 안 한다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화면은 내 계좌 수익이다. 기간은 24년 1월 2일부터 3월 23일, 세 달이 지나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572%,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시장 등락률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등한 결과 3%, 4%뭐 요 정도다. 시장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 수익은 종목 수익하고 다릅니다.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한 인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다 인증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사피엔 반도체 제 매매 타점 보시죠. 상장 첫날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그쵸? 운 좋게 고가의 매도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 27% 수익 2월달.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반등을 하죠. 반등하는 구간에서 갭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쉬고 또 매수, 그리고 매도. 추가적으로 올라갔지만 저는 이날 팔고 다 끝냈습니다. 그랬을 때 17% 정도의 수익 구간. 이걸 제가 어떻게 잡았겠습니까? 가격 기준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반도체가 강했고 지금도 반도체가 강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공략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내용꾼들을 제가 모두 다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뭐 3월달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요. DI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돌파 구간의 매수 정확하게 9,300원대 매수해서 이날 그냥 상승해서 끝. 근데 언제 매수했네요? 타점 보세요. 돌파 구간. 그렇죠.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고 18%, 22%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낸다.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매매 안 하죠. 반등을 확인하면 또 삽니다. 그런 구간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GST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보세요. 21%, 8% 내려보면 7%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죠. 올라가는데 또 사잖아요. 그렇죠.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걸 보더라도 싸게 사나요? 아니요.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비쌀 때 삽니다. 그랬을 때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5%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아까 저 DI 보셨고 내려서 보시면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로봇 관련주들을 공략하고 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를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습니다. 요것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떤 종목을 통해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어떤 류의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봐야 되는 게 포스코 EX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을 보면 6조 정도 되죠. 여기서 곱하기 뭐 한 30 정도 더하면 6, 38 거의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7조에서 8조 정도의 평가, 그렇죠. 시가총액을 유지할 만큼의 실적이 될까? 이 내용 보시잖아요. 안 됩니다. 적자예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7조, 8조에서 거래가 되는 게 그것도 적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2,500억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는 보세요. 1,500억 이렇게 거래돼요. 그럼 불특정 다수가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믿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뭐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세계 몇이다, 뭐 이건 잘한다, 저건 잘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다,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뭐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주식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이다. 그런데 올라간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거나 그 호재가 진실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온다. 언제? 올라가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매수해서 내려올 때 파는 거다. 그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어떤 구간에 있는 거예요? 반등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중급 종목들. 아진, 그쵸.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렌시스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고 아진엑스텍은 금요일 날 매수까지 했습니다. 왜 매수하는지 알겠죠? 살아나고 있으니. 반도체 좋게 봅니다. 저는. 반도체 엄청 좋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바이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비중을 따지면 반도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AI를 포함한 로봇 관련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세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빠질 수 있죠. 근데 빠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빠지면 단기 평균치가 낮아지니까 21이평선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61이평선을 하회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반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60일선을 돌파하고 가격대를 지키면 20일 평균치 가격치가 올라오면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이 되죠. 역배열은 어떻게 돼요? 못 간다.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다. 근데 확인은 됐다. 이런 과정에서 뭘 해야 돼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하자. 두산로보틱스 변동성 있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변동성. 그쵸? 확인이 됐다면 변동성이 크면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기준을 잡고 가격을 잡자.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두산로보틱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게 돈이 되나요? 그쵸? 이게 돈이 되는 정보인가요? 두산로보틱스 잘 될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하면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팔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 주식시장의 시세 원리,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가격이 먼저 뜬다. 왜? 선반영되니까.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환경이 갖춰졌는데 실적이 실제 좋아지지 않거나 지연되면 주가는 내려간다. 근데 언제 내려와요? 올라가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첫 번째, 싸게 살라고 하지 말자. 두 번째, 비싸게 팔라고 하지 말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최저점 잡으려고 하지 말자. 최고점 잡으려고 하지 말자. 이 두 개만 안 하더라도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합니다. 단타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식이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못 시키면 심리가 위축돼서 매매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두산로보틱스 앞으로 잘 되겠죠. 그쵸?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협동로봇 시장을 떠나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산성 증가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로봇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지. 로봇을 처음 투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물론 유지보수 비용이 있지만 인건비 상승분에 비하면 미비한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앞으로 장기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업을 봤을 때 고정비가 늘어나는 게 멀티플 감소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고정비를 늘리는 것 자체가 기업 측에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즉 기업 평가를 받는 거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협동로봇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업 측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한 번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 싹 돌아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실적에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타점을 보는 건데 그 타점은 가격이고 가격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통방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어렵다. 진짜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 근데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그때는 우리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수익 구간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종목들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